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죠. 2025년에 주목해야 할 10가지 인공지능 트렌드.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작년, 2024년이 AI를 뭐랄까 도입하는 해였다면 이 자료들을 보니까 2025년은 정말 AI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것 같아요. 여러 주요 보고서들을 종합한 거라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글쎄요, 우리 삶의 파트너나 어쩌면 경쟁자로 어떻게 다가올지 좀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. 오늘은 그래서 특히 세 가지 변화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. AI 에이전트의 부상, 그리고 ROI 중심주의, 마지막으로 인간과 기계의 협업, 이 세 가지요. 네,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가장 먼저 확 눈에 띄는 건 역시 말씀하신 AI 에이전트의 본격적인 등장이죠. 이게 그냥 반복 작업 자동화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. 최근에 그 대규모 언어 모델, LLM이라고 하죠. 이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AI가 좀 복잡한 목표를 딱 주면 그걸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행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요. 이 에이전트들이 그냥 단순 업무 지원, 이걸 넘어서 예를 들면 공급망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. 심지어 중간 관리자 역할도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. 와, 전체 프로세스를 자율 운영한다니 정말 예전에 SF 영화에서나 보던 게 진짜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. 단순히 이메일 정리 수준이 아니라 그 가트너 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복잡한 기준으로 막 회의 잡고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까지 쓰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.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와, 기업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활용할 것 같은데요? 네,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, ROI 중심주의가 떠오르는 겁니다. AI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나오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거 좋아 보이네? 일단 도입하고 보자. 이런 단계를 좀 지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AI 투자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, 즉 투자 대비 수익률, ROI죠. 이 ROI를 제대로 측정하고 또 증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. 포레스터 같은 곳에서는 이게 2025년에 기업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나 유행 따라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지 좀 냉정하게 보겠다 이런 거죠. 일리가 있네요. 약간 AI 도입에 거품이 좀 빠지고 이제 진짜 실속을 따지는 단계로 가는 거군요. 근데 혹시 그 자료들에서요. 이 ROI 측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? 특히 AI 효과라는 게 좀 간접적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말이죠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ROI 측정이 어렵다는 점은 사실 여러 보고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전 과제예요. 단순히 비용 얼마나 줄였나 이것뿐만 아니라 직원 생산성은 얼마나 늘었는지, 고객 만족도는 어떤지, 또 새로운 사업 기회는 없었는지 이런 정성적인 효과까지 다 봐야 하니까요. 복잡하죠. 하지만 동시에 IBM이나 테크리퍼블릭 같은 곳에서는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이 아주 명확한 ROI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AI가 고객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개개인한테 정말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금융 조언 같은 걸 해주면 바로 구매 전환율이나 고객 충성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죠. 그렇군요. 근데 이런 강력한 AI 능력이라는 게 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개인화나 자동화는 참 편리한데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보안 위협도 같이 커진 거 아닌가요? 해커들이 피싱 메일 만들거나 코드 취약점 찾는데 AI를 쓴다는 얘기도 들리고요. 네, 맞습니다. AI 발전은 필연적으로 보안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.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더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기업들한테 정말 큰 부담이죠.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시장이 2030년까지 이게 약 1,350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AI가 공격 도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이걸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또 대응하는 거죠. 공격과 방어 모두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진짜 오겠네요.
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마지막 트렌드라고 하셨던 인간과 기계의 협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뭐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럼 사람은 뭘 해야 하나요? 역할이 줄어드는 걸까요?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가트너는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를 2025년 최고의 전략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거든요.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파트너가 된다는 개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맥킨지 설문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의료 분야 응답자의 70% 이상이 이미 생성형 AI를 쓰거나 쓰려고 하고 있다. 이렇게 답했거든요. 이게 딱 좋은 협업 사례인 거죠. AI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진단을 돕고 신약 개발 아이디어를 막 던져주면 의사는 최종 판단이나 환자와의 소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AI는 데이터 분석이나 패턴 찾기, 초안 작성 이런 거 잘하고 인간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공감하고 최종 결정 내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하는 거죠. AI가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조력자다. 이런 관점이군요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25년 AI는 정말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가 고도화되고 또 ROI를 따지는 좀 실리적인 접근이 강해지고 그러면서도 인간 간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. 정말 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입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대한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고 이 기술이 당신에게 또 당신의 조직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AI 트렌드 자료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AI 혁신의 큰 물결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AI는 아직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